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 소개 편으로 사실 신약이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된 이야기이긴 한데 포나티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포나티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땡땡땡땡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나티닙은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원리가 이 BCR-ABL이라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중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 이 병이 일으키는 원인인 BCR-ABL 티로신 키나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유전자가 있으면 이 티로신 키나제가 생기면서 이것이 세포의 생성을 굉장히 촉진시키면서 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즉 암이 생기게 하는 주된 유전자인데,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메티닙이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사티닙이라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라도티닙이라는 약이 있고, 닐로티닙이라는 약이 있고, 보수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약들은 각각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고, 또 이 약들이 이 BCR-ABL 티로신 키나제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변화가 생겨버리면은 이 약들이 안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이 돌연변이 중에서 T315I라는 돌연변이는요, 이 약이 BCR-ABL 티로신 키나제라는 효소에 작용하는 부위에 달라붙어서 이 효소를 억제시켜서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게이트키퍼라는 얘기를 쓰죠. 이 약이 달라붙지 못하게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아 버리는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T315I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메티닙, 가사티닙, 라도티닙, 닐로티닙, 보수티닙 어떤 약도 듣지가 않는 강력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포나티닙이라는 약은 이러한 T315I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BCR-ABL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자체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거의 모든 종류의 돌연변이에 들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BCR-ABL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자체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에시미닙이라는 약이 현재 개발 중이고, 이것이 임상시험 중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제외한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BCR-ABL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가 바로 포나티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나티닙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 즉 CML에서 사용할 경우는 대개 처음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물론 이 T315I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T315I가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하다가 보통 1차 약제, 2차 약제로 넘어갈 때 이 포나티닙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3차 약제로 쓸 때도 포나티닙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T315I 돌연변이가 나오면 이 포나티닙만이 듣기 때문에 그때 이 약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포나티닙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고, 이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서 포나티닙을 썼을 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중에서 필라델피아 양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포나티닙은 다른 약들을 쓰고서 약이 듣지 않을 때 쓰는 3차 약제로 현재 보험급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이 처음 진단되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 사용하는 약이 보통 이마티닙을 많이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마티닙이 듣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환자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잘 쓰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약은 현재로서는 다사티닙을 사용하게 돼 있고, 만약에 다사티닙을 쓰다가도 듣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 다사티닙에도 역시 여러 부작용 때문에 못 쓸 경우에는 바로 이 포나티닙으로 3차 제액트로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양상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도 T315I 돌연변이가 나올 경우는 처음부터 포나티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3차 약제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많은데, 첫째는 이마티닙, 다사티닙, 포나티닙 이 세 가지 쓸 수 있는 우리 치료 방법 옵션 중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약이 포나티닙에도 불구하고 포나티닙을 세 번째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약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포나티닙을 처음부터 1차 약제로 썼을 때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요, 보통 이마티닙을 사용했을 때는 이마티닙을 사용하고 골수 이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의 7-80% 정도가 재발을 하는데, 골수 이식을 하게 될 경우는 물론 재발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재발률이 보통 40% 정도에서 많게는 50%까지가 재발을 합니다. 다사티닙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기는 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한 30에서 40%,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20% 정도는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보면은 포나티닙을 다른 항암제와 같이 사용했을 때에 이것을 2년 동안 경과를 쭉 봤더니 그때까지 재발을 안 하고 생존해 있는 환자들의 퍼센트가 80에서 90%까지 된다는 거죠. 이식을 하지 않고서도. 물론 이식을 했을 때에도 이 성적이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식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이식을 하기 원치 않는 사람이 포나티닙을 항암제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이식을 하지 않고도 2년 때까지 80에서 90%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또 이 포나티닙이라는 약이 이 자체 단독으로만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항암제 중에서 고용량의 항암제를 견디기 힘든 분들은 약한 항암제, 빈크리스틴 같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항암제를 쓰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만을 사용을 해서 이 포나티닙과 같이 수혈을 했을 때도 거의 우리가 완치율을 70% 이상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약한 항암제랑 같이 쓰는 경우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강한 항암제를 견디기 어려운 노인층들, 그러면서 노인층들, 특히 골수 이식을 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에 있어서는 이 포나티닙과 빈크리스틴 스테로이드 또는 포나티닙과 스테로이드 이 약만으로도 충분히 완치 효과를 70% 이상 기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나티닙이 처음부터 완치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은 이 T315I라는 돌연변이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엔 처음 진단될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보고에 따르면은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서 이 T315I가 처음 진단 때부터 나오는 경우가 약 4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마티닙이나 다사티닙 같은 약을 쓰다가 재발을 한 경우에 T315I가 나타나는 퍼센트를 봤더니 보고에 따라서는 80%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듣지 않는 돌연변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약한 약을 쓰다가 이 약한 약에 들어서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T315I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백혈병 세포들이 더 득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나중엔 그래서 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강력한 약을 사용을 해서 이런 강력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차단해 버리자는 것이 이
미국 쪽, 특히 이 선진국 쪽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의 치료 지침을 보면은 모든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를 다 쓸 수 있다. 이메티닙, 다사티닙, 심지어 닐로티닙까지 쓸 수 있다. 포나티닙도 당연히 쓸 수 있다. 그런데 이 포나티닙에 대한 치료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이식을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포나티닙과 이런 약한 항암제 또는 스테로이드를 쓸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포나티닙이라는 약을 조금 그래도 아껴놓는 이유는 국내의 이 건강보험 체계가 미국에서는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마티닙에 비해서 포나티닙의 약값이 약 2배 이상 더 비싸거든요. 따라서 가격 대비 성능비로 봤을 때는 이마티닙으로 가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환자한테서 포나티닙을 쓰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마티닙을 하루에 600mg 먹는 용량이나 포나티닙을 45mg 또는 30mg 먹는 그 가격이나 사실 약값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의 가격이 차이가 없다면은 왜 처음부터 약한 약을 써서 오히려 내성만 키우느냐, 강력한 약을 써서 되도록이면 초장에 이런 내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미국 쪽 의사들의 생각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3차 약으로 돼 있고 T315I 도렌베니가 나올 경우는 1차 약으로 쓸 수 있지만, 향후에 이것이 1차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승인이 된다면 처음부터 포나티닙을 다른 항암제와 같이 도입해서 사용하거나, 나이가 드신 분에게 강력한 항암제를 같이 쓰면서 쓰기 어려운 경우는 포나티닙과 빈크리스틴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한 항암제를 써서 갔을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전체적인 치료 성적이 향상이 되겠죠. 생존율이 올라가고요, 재발률은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강력한 약을 처음부터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백혈병 세포를 초장에 없애고 나중에 골수 이식을 했을 때도 그 골수 이식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골수 이식을 안 해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3차 약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이 포나티닙을 1차 약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에 있어서는 치료 성적이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낮추면서 골수 이식 자체의 성적도 좋아지고 골수 이식을 안 해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포나티닙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포나티닙을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약 30%는 아주 심한 피부 건조증과 피부가 각질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포나티닙이라는 약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 심장이나 혈관 쪽에 합병증이 많이 생겨서 심혈관계 합병증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항암제에서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제를 빼고 치료하거나, 또는 우리가 포나티닙을 45mg을 쓰는 게 제 용량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처음에는 45mg으로 쓰지만 나중에 병이 좋아진 다음에는 이거를 30mg 또는 10mg까지 낮춤으로써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심장 혈관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요즘은 많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 특히 혈액 질환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약을 처음부터 환자분들한테 씀으로써 전체적인 치료의 결과를 향상시키고 환자분의 생명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포나티닙이라는 약은 BCR-ABL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모그 백혈병 중에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골수성 림프모그 백혈병에 사용하는 약제이고, 이 약의 이 기전 자체 작용하는 원리는
티로신 키나제를 억제를 해서 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건데, 이 돌연변이 중에서 이 T315I 돌연변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데,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약 중에서 T315I에 듣는 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는 포나티닙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 약을 쓸 수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도 유용하지만, 특히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급 백혈병에서는 현재 보험 기준은 3차로 되어 있지만, 미국이나 서구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이 1차 약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약한 항암제를 가지고 같이 사용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낮추면서 골수이식 결과도 좋게 만들고, 골수이식을 가급적 안 해도 완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길을 열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부작용 중으로는 피부 건조증과 각질화증이 있는데, 이거는 불편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 중에서는 심장이나 혈관 쪽의 합병증을 한 30% 정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약의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